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3월 15일 수요일 아침 7시 37분입니다. 빨리 나가봐야 돼서 빨리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부터는 말씀드린 대로 핸드폰으로 좀 녹화를 진행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마감 얼렁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은 급등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오르면 급등, 떨어지면 급락 폭락이기 때문에 뭐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전 종목이 다 올랐고요. 요즘은 떨어지면 전 종목 다 떨어지고 오르면 전 종목 다 오르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제는 전 종목 다 오르고 많이 올랐다라는 거. 시장이 많이 오른 이유는 물가지표를 재료로 삼았다라는 거죠. 물가지표가 예상치에 부합해서 시장 마음에 들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물가지표를 보면은 예상치에 다 부합을 해서 비교적 괜찮긴 한데 예상치에 부합했다라는 게 사실 이게 그다지 시장이 환호할 만한 일은 아니긴 합니다. 예상치 부합했다는 거를 보면은 좀 그래도 상당히 높아요. 예상치보다 높지 않아서 시장이 안도를 했을 뿐인데 예상치에 부합했다라는 것도 상당히 높은 인플레를 의미하는 거긴 합니다. 지난번에 5.6이었는데 5.5 나왔고요. 월 상승률은 0.55 나왔으니까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이거는 코어 CPI입니다. 코어 CPI. 핵심 물가가 안 떨어지고 있다는 게 중요한 점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물가가 찐득하구나, 높구나라는 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CPI는 그래도 좀 떨어져서 다행인데요. 코어 CPI가 상당히 높다는 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 어제 증시는 미국 증시는 대폭 나갈 수도 있었어요. 굉장히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이 우려 때문에 이 긴축 우려가 다시 자극이 되면서 이 금융위기로 갈 수도 있는 그 정도 급의 대폭락으로 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일단 예상치에 부합을 했다 하니까 일단 안도감이 들면서 시장이 반등을 한 거죠. 그러나 어디까지 그러나 어제의 움직임은 어디까지나 반등에 불과하다라고 보는 게 일단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은행 망한다 이러면서 지난 몇 거래일 동안 시장이 굉장히 급격하게 움직인 측면이 있는데 그거를 되돌린 정도에 불과합니다. 아직까지는요. 달러가 됐든 채권이 됐든 주식시장이 됐든 어제의 움직임은 전부 다 일단 되돌림으로 보는 게 적합하다.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는 뭐 안심을 할 수 없고 조금 더 상황을 지켜봐야 된다는 겁니다. 은행 관련된 이슈들이 뭐가 나올지 좀 지켜봐야 되고 그리고 일주일쯤 뒤죠. FOMC 회의. 이제 FOMC 회의까지 좀 확인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불확실성이 여전히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젯밤에 2% 올랐으니까 이제는 모든 위기가 끝나고 대세 상승이다 이런 이야기 하시면 또 곤란합니다. 그죠?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고변동성은 이제는 당연히 이젠 좀 당연한 게 됐고요. 예전에는 특이한 일이었지만 지금은 하루에 2% 움직이는 게 당연한 게 됐고 그렇기 때문에 2% 올랐다고 환호할 것도 없고 2% 떨어졌다고 슬퍼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2%가 이제 일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요한 거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그 전체적인 흐름을 봐야 된다. 추세를 보는 게 중요하다. 아직까지 추세적인 거는 변함이 없다라는 거를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일단 이런 결과가 나왔고 이제 아무튼 뭐 요런 결과를 보고 이제 FOMC 회의에서 이제 파월 의장이 뭐라 해야 될 텐데요. 하여튼 지금 파월 의장 굉장히 고민이 많긴 할 겁니다. 어, 지금 사실 약간 진퇴양난이긴 한데요. 연준이 이제 기존 경로대로 통화 정책을 쭉 간다. 우리는 기존 스케줄대로 은행이 망하건 말건 기존 스케줄대로 계속해서 그 목표를 향해 긴축을 할 것입니다라고 하면은 이것도 문제입니다. 그죠? 야, 은행 망하는 거 봤는데 계속 긴축을 하면은 어떻게 되겠냐? 굉장히 좀 세상이 어려워지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는 거고 경기 침체 우려가 불거질 수 있는 거고 그렇다고 여기서 야 우리 연준이 이제 앞으로 은행이 망했으니까 통화정책 경로를 좀 조정하겠습니다. 금리를 굉장히 천천히 올리거나 아니면 금리 인하까지 예정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야 이거 경기 침체가 올 수 있구나. 또 한편으로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이 금리를 올렸던 주요 이유가 뭡니까? 미국 경제는 튼튼하다라는 거를 항상 연준이 밑바탕에 깔아놨었죠. 미국 경제는 언제나 튼튼하기 때문에 금리를 이렇게 올려도 괜찮습니다라는 게 금리 올리는 또 하나의 중요한 근거였잖아요. 근데 이것 때문에 뭐 은행이 망했다라는 걸 핑계로 해서 금리 인상 경로가 바뀌어진다면은 아이고 이거 경제가 안 좋구나라는 걸 인정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고 여기에다 더해서 뭐예요? 인플레 자체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우려도 있다는 거. 지금 이번에 CPI 봤지만 CPI 어젯밤 나온 CPI를 보고 시장이 안도하긴 했지만 랠리를 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코어 CPI는 높지 않냐. 다시 인플레가 살아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 통화정책 경로 그대로 가도 문제, 통화정책 경로를 변경시켜도 문제, 이래저래 좀 어려운 상황에 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진퇴양난이다, 연준은요. 이 정도 이야기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거 경제지표 발표 달력이죠. 이 달력 켠 김에 조금 이번 주 일정들 좀 마저 살펴보자면요. 사실 이제 중요한 발표는 코어 CPI였습니다. 물가 지표가 제일 중요한 거였고, 제일 중요한 건 끝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래쪽으로 쭉쭉 내려보면 좀 중요한 이벤트가 더 예정이 되어 있긴 합니다. 이거 켠 김에 이번 주 일정 한번 좀 살펴보고 가자면은, 수요일 날 물가 지표 하나 더 발표됩니다. 오늘 밤에는 PPI입니다. PPI 생산자 물가 지수가 이렇게 발표가 되고요. 그리고 미국의 소매 판매 지표가 발표가 된다라는 거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지표들 봐야 됩니다. 소매 판매와 생산자 물가 지표 봐야 된다 말씀드리고, 그리고 목요일 날 밤에는 이 미국 고용 지표 이니셜 잡리스 클레임하고, 그리고 유로존 통화정책 회의를 주목하시면 됩니다. 유로존은 계속해서 인플레가 심각해서 50bp를 올리겠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또한 잘 봐야 되겠죠, 그죠? 이번에 은행주들이 위기에 빠졌는데 50bp를 진짜 올릴 수 있을지, 우리 이런 부분도 좀 보긴 봐야 됩니다. 근데 아무튼 망한 건 미국은행이고, 그러니까 50bp 올릴 확률이 좀 여전히 높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유럽의 인플레는 미국보다 좀 더 심각하다라고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0bp 인상론 이렇게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이대로 할지 지켜봐야 된다고요. 금요일에는 유로존 물가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까지 보시면 되겠죠. 근데 아무튼 지금 발표될 이런 지표들은 전반적으로 중요도는 좀 떨어진다. 가장 중요했던 게 어젯밤 물가 지표인데 예상치에 부합하면서 일단 시장이 안정을 되찾았다. 일단 안정을 되찾았긴 했는데요. 이 안정을 되찾은 거는 어디까지나 죽을 뻔했는데 살았네, 이 정도 차원의 안심이라는 겁니다. 야, 정말 이제 세상이 좋아진다라는 차원에서 그런 호재, 그런 안심이 아니고 죽을 뻔했다가 살았네, 이 정도 차원의 반등이라고 일단 아직까지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자세한 내용들을 살펴보자면은 이런 모습이라는 거죠. 확실히 최근에 S&P는 많이 약해졌습니다. 은행주들이 많이 포진이 되어 있기 때문에 S&P 500에는 많이 약합니다. 그래서 S&P와 나스닥의 모양이 많이 다릅니다. 나스닥은 이런 모양이죠. S&P는 최근에 최근에 이런 하락 채널형이 있었는데 이 하락의 기울기가 좀 더 가팔라진 거고, 이렇게 아래쪽으로. 근데 나스닥은 아직도 이 하락의 기울기를 그대로 갖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스닥이 아직까지 좀 더 강합니다. 그래서 나스닥은 아직도 이렇게 좀 박스권은 아니고 어떤 이런 채널 안에 갇혀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어떤 특별한 추세의 변화는 없죠. 추세의 변화는 없는 상황이니까 그대로 지켜보시면 되고, 반등시 매도 전략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고. 하여튼 근데 아직까지 계속해서 답답한 그런 구간입니다. 은행이 망했다라고 소문나기 직전이 여기 있는 이 자리였는데, 대략적으로 이 자리쯤이었죠. 이 자리쯤이 은행 망하기 직전이었는데 다시 그 자리 부근까지 돌아왔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는 여전히 긴축 우려 완화, 연내 금리나 기대감을 강하게 반영하면서 다시 하락했던 걸 다 되돌리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답답한 구간 안에 머물러 있다. 은행이 망하기 전이나 은행 망한 후나 여전히 제자리다. 11,780과 12,650 안에 있고, 그리고 하락 채널형 요 가운데 안에 있기 때문에 제가 딱히 할 말은 없다라는 거. 나스닥은 특별히 할 말 없는 가운데, 근데 이제 보시면 S&P는 분명히 모양이 좀 다르긴 다릅니다. S&P 말씀드렸다시피 이러한 모습을 갖고 빠지고 있었는데 하락의 기울기가 가팔라진 측면이 있습니다. 하락의 기울기가 가팔라졌으니까 이제 반등이 올라오고 있는데, 반등이 올라오더라도 여기 있는 이런 추세선까지 못 올라올 가능성을 염두를 해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3,900에 대한 싸움, 이런 것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3,900을 다시 돌파 안착했기 때문에 다시 조금 오르려고 하나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 증시의 경우는 하락했던 거 되돌림이 나타났다. S&P는 특히 되돌림이 강하다. 나스닥은 아무 일 없었고 아무 일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일 없이 은행 망해도 별로 빠지지 않았고, 은행 어떤 물가 지표가 나와도 다시 회복한 그 정도. 지난 며칠간 아무 일도 없었던 셈이 됐습니다. 나스닥은요.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든지 지금 전부 다 어떤 되돌림의 개념입니다. 빅스도 그래요. 빅스도 22.8인가가 중요한 어떤 그런 자리였는데
어젯밤에 일부 되돌리면서 이렇게 다시 한번 지지력 테스트를 했습니다. 3거래일째 일단 중요한 지지선 위에서 놀고 있습니다. 다시 빅스의 상승이 시동이 걸릴 가능성 아직까지 여전히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술적인 측면으로 보나 어떤 이슈의 진행으로 보나 이래저래 시장의 불안감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어제는 아직까지는 그냥 되돌림으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빅스도 어젯밤에 일부 좀 쉬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어젯밤에 대폭락의 위험, 어젯밤에 빅스가 난리가 나면서 막 34 찍을 뻔한 이런 위험이 사라졌다. 그럴 수도 있었는데 어젯밤은 위기를 잘 넘겼다 이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다른 것도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금리들은 올랐고요. 그죠? 금리들이 올랐다는 것보다 되돌렸다. 그죠? 지금까지 금리가 대폭락했으니까 일부 되돌렸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어제 물가지표 확인하기 전까지 시장이 막 난리가 났었잖아요. 주식시장 빠지고 금리도 떨어지고 이랬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 물론 은행이 망한다는 이슈 때문에 빠진 것도 있지만 이게 한편으로 보면은 물가지표가 높게 나올까봐 우려했던 거를 미리 선반영한 거다. 선반영해서 미리 빠졌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보시다시피 어제는 되돌림 나왔다. 이렇게도 일단 그런 개념으로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채권 투자하신 분들 뭘 하셔야 되냐? 반등시 매도 전략 하셔야겠죠. 반등시 매도 전략. 반등시 매도 전략이 아니고 이거는 이제 반등시 매도는 금리의 차원에서 그런 거고 채권 가격의 입장에서는 눌림시 매수 그죠? 채권 투자하신 분들 지금 눌림시 매수의 관점입니다. 일단 어젯밤에 이게 금리가 오르면서 채권 가격이 떨어진 거는 눌림의 기회라고 일단 보는 게 맞긴 맞는데 다만 이제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거는 이 반등이 오늘 하루 만에 끝날지 내일도 반등을 할지 이거 이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점은 좀 주의하셔야 되는 거. 일단은 금리가 반등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 오늘 밤에 추가로 반등을 하는지 안 하는지 여부 살펴보시고 추가로 금리가 못 올라온다. 그러면 이제 채권 한 숟가락 얹으실 수 있겠죠. 그죠? 하여튼 이제 채권은 이제 눌림시 매수다. 근데 이제 눌림이 일단 들어오긴 들어왔다라는 거 확인을 할 수가 있겠고요. 채권 투자하시는 분들 하여튼 여기 이런 자리에서 잘 타이밍들 노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년물 금리도 뭐 되돌렸습니다. 그죠? 2년물 금리도 뭐 보시다시피 중요한 자리가 대략적으로 이 자리란 말이죠. 중요한 자리 지지력 테스트하고 있고 당연히 나와야 될 자연스러운 반등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금리의 입장에서 보면 반등시 매도 전략이 일단 맞는 것 같다. 채권의 입장에서는 눌림시 매수죠. 그죠? 하여튼 어젯밤엔 전반적으로 다 되돌렸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달러는 보시다시피 계속해서 요즘 약세 보이고 있습니다. 달러는 아직 안전자산 선호로서 이렇게 이게 영향을 받는 게 아니고 어디까지나 지금은 긴축 우려 완화라는 재료로만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직 안전자산 선호까지는 아니에요. 아직은 위기의 초창기일 수 있다. 이 정도이기 때문에 아직 안전자산 선호까지는 아니고 지금은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 이런 걸로 인해서 이렇게 달러가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제 긴축 우려가 어느 정도 좀 그 예상치에 부합해서 긴축 우려가 막 엄청나게 자극되진 않았기 때문에 이 달러는 그냥 아무 일도 없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그러나 원달러 환율은 살펴봐야 됩니다. 원달러 환율은 강하게 올라갈 수도 있다는 거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달러 인덱스는 어디까지나 달러의 순수한 가치를 이야기하는 거고 원달러 환율은 어떻습니까? 원달러 환율은 한국의 신용도나 이런 것까지 좀 같이 반영을 하는 거란 말이죠. 원달러 환율하고 달러 인덱스하고 똑같이 보시면 안 됩니다. 지금은요. 평상시에는 비슷하게 봐도 되지만 지금은 어떤 위기 상황, 비스무리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솔직히 지금 완전 위기다라고 이야기하기 뭐하고 하여튼 좀 약간 불안불안한 시기이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은 달러 인덱스와는 다소 다르게 움직일 수 있다는 걸 언제나 기억하셔야 되겠다 말씀드렸고요. 얼추 다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어젯밤에 주목을 하셔야 되는 건 이제 경기 침체 우려 이런 걸로 인해서 이 국제 유가가 떨어지고 있다는 거. 이 달러가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국제 유가가 같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 좀 잘 봐야 됩니다. 확실히 국제 유가를 보면은 경기 침체 우려 이런 거를 좀 시장에 반영을 하고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 유가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자리까지 왔습니다. 71달러 정도, 70달러, 71달러가 대략적으로 전저점 자리로서 어떤 굉장히 좀 중요한 자리가 됐는데요. 이 자리가 붕괴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전저점 자리가 붕괴되면 이 오랜 박스권을 깨고
다시 하락 추세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됩니다. 이 국제유가가 하락 추세가 시작될지. 그래서 국제유가가 떨어지면은, 인플레와의 싸움엔 좀 도움이 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긴 있는데요. 근데 이게 국제유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단순하게 단편적으로만 보면 안 되는 게,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국제유가는 적당한 선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짜불짜불 오르고 있는 이런 구간이 사실 좋은 구간인 겁니다. 국제유가가 너무 급격하게 떨어지는 때, 이런 때는 사실 오히려 분위기가 안 좋아질 수도 있다는 거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물론 그게 인플레를 잡을 수도 있긴 합니다만은, 지금 국제유가의 움직임은 이런 건 어떤 뭐 경기 침체의 가능성을 반영하고 그런 걸 수도 있기 때문에, 국제유가가 짜불짜불 적당히 떨어지는 건 증시의 호재일 수 있다. 예를 들면 이런 구간은 증시의 호재일 수 있으나, 증시가 잘 보시면 국제유가가 이렇게 대폭락하는 이런 때는 세상도 안 좋았잖아요. 이렇게 될 수도 있으니 좀 잘 봐야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언제나 복합적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참고로 국제유가는 코스피와 겹쳐놓으면 똑같습니다. 사실상 거의 똑같아요. 코스피와 똑같이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이 너무 지나치게 급락하는 것도 코스피에 안 좋을 수 있다라는 거. 나중에 한번 시간 나시면 겹쳐놓고 보세요. 코스피와 국제유가 움직임이 거의 유사합니다. 우연이 아니야. 이게 그러니까 금융시장에서는 국제유가나 코스피나 그냥 똑같은 위험자산 중에 하나로 본다라는 거죠. 그냥 세계 경제 수요에 따라 가격이 움직이는 그런 걸로 본다는 거예요. 그런 성격의 자산으로 본다는 거예요. 코스피나 국제유가나. 근데 이 친구가 국제유가가 지금 박스권 바닥을 깨고 아래쪽으로 내려간다라고 한다면은 그건 경기 침체 우려 그런 거 반영하는 거기 때문에, 마냥 인플레에 좋다고 보기만은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거. 국제유가 떨어질 거면 이렇게 떨어져야 됩니다. 짜불 떨어져야 세상에 좀 그나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점들, 국제유가가 매우 중요한 자리에 왔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젯밤에는 뭐 특별히 다른 건 할 이야기 없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 일단 기존 움직임의 되돌림 나타났다, 이 정도 말씀드릴 수 있겠고, 한국 증시는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 당장 대폭락 위기는 넘긴 셈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제 급락을 아마 오늘 일부 되돌리겠죠. 예. 그렇지만 이미 어제 한국 코스피는 이 새로운 하락을 시작하는 의미의 그런 장대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 오늘 좀 반등을 하더라도 좀 분위기는 좀 제한이 좀 되긴 될 겁니다. 한국 증시도 결과적으로 어제 급격히 움직임 되돌림 나타나겠죠, 그죠? 풋옵션이 급격히 올랐던 거 약간 좀 되돌림 나오면서 다시 한번 어떤 뭐 박스권 상단 자리 이런 거 테스트할 수 있고, 뭐 그 코스피는 311, 312자리 붕괴됐던 자리 뭐 다시 테스트할 수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계속해서 강해요. 1100자리가 중요한 지지선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뭐 강한 편이고요. 환율도 뭐 그저 일부 되돌림 나타나겠죠. 뭐 1290원짜리 뭐 다시 테스트할 수 있다든가 그런 거. 하여튼 환율은 1290원짜리 이런 자리 붕괴 안 되면은 달러는 매수의 찬스로 활용해 볼 수도 있겠다라는 거 말씀드리면 되겠고요. 하여튼 전부 다 되돌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뭐 이렇다 저렇다 할 결론을 내릴 수는 없고, 뭔가 위기는 좀 진행 중이긴 합니다. 다만 어젯밤에는 너무 지금까지 움직임이 급격했기 때문에 되돌렸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오늘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